등비수열의 활용, 교과서 바깥의 내용인데 상환이라는 내용 그리고 연금이라는 내용 좀 보고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같이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은 이제 아까 뭐 대충 공식은 다 배웠고요. 상환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빌린 금액을 갚는 것을 상환이라고 한다. 갚을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원래는 이게 교과서에 들어있었던 건데 교과서 좀 쉽게 한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여기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금 같은 문제도 연금은 뭔지 알 거예요. 엄마한테 연금이 뭔지 물어보시고 돈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 그 돈 모아다가 이득을 취하고 이득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걸 얘기해요. 국민연금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갖다가 건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연금이 어마어마하게 월급 받으면 빠져나간다고들 하더라고. 선생님은 연금 가입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래가지고 지금 연금이 그렇게 돼 있지만 연금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손대가지고 우리들의 연금을 손댄 누구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 뭐 이렇게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국민들의 세금도 아닌 다른 어떤 돈이기 때문에 큰 사고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고가 터졌더라고요.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안 그런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시한폭탄 같다는 생각은 자주 하고 있어요. 주식계에서도 그쪽 돈이 조금 위태위태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자꾸 수학 시간에 자꾸 그런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상환이라는 것은 돈을 갚는 걸 말합니다. 은행도 빚을 집니다. 은행도 빚을 지기도 하고 기업은 은행에 빚을 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시중에 있는 그냥 은행들도 어디에다가 빚을 지를 때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도 돈을 갚기도 하고 사람이 기업에다 빚을 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 기업이 은행이겠죠. 아무튼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상환하는 걸 얘기해 봅시다. 도연이는 140만 원짜리 가전을 카드로 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 말부터 일정 금액 10개월에 걸쳐 갚으려고 그래요. 그럼 10개월에 걸쳐 갚으면은 약 한 달에 14만 원씩 나가겠다 하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게 함정이죠. 그럼 카드는 사실 140만 원에 사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171만 원에 사는 거예요.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매달 140만 원에 대한 한 달 바로 다음 달에 140만 원이 나간다고 내 지갑에 있는 내 은행에 있는 그 돈 140만 원이 나가는 거가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의 신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돈 자체는 그냥 종이이고 어떤 금붙이이고 뭐 이런데 이게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가치라고 여기는 어떤 발명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 자체가 신용이에요. 그게 많다 적다는 거에 대한 사람을 얘기하는 신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신용카드라는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을 전부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컴퓨터에서 내 돈으로 다 가지고 있는 1억 있다는 사람도 집에 1억이라는 현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당장 이 사람이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신용이 좋다면 140만 원을 10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140만 원을 10개월 동안 나눠낸다면 매달 14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2, 3만 원어치 이자가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냈을 때 돈이 얼마. 그래서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을 조금 얘기하는데 2%의 이자가 붙죠. 1 플러스 0.02 하고 첫 번째는 10개월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9, 8, 7 이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원리합계는 그걸 계산하고 나면은 11A 만원 하고 얘기 나오는데 그걸 11로 나누면 15점 얼마인데 15만원.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만원 단위로 끊으라고 얘기해서 지금 15만원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함정입니다. 얘들아, 카드를 잘 쓰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금은 뭐라고요? 돈을 쌓아서 나중에 늙으면 받는 거.
그 복권 중에 연금 복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번 당첨되면 뭐 당첨금 뭐 10억이면은 10억에서 20억 되는 돈을 한꺼번에 다 받는 것도 있네. 그게 보통 복권이고요. 연금 복권이라 해서 한 달에 금액은 비슷비슷한데 한 달에 500만 원씩 5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세금 떼가지고 그렇게 받는 건데 월급이 참 뭐라 그래야 되지? 중독된다 그래야 되나?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막 떨어지니까 내 통장에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서 주는 거니까 연금 복권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받는 거는 연금이 아니고 연금을 이제 중간에 나 이제 그만 연금 받고 그거 다 받을래요 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런 거 구하는 거를 연금 계산법 그것도 등비 수열을 이용한다. 올해부터 매년 말에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연금은 굉장히 좋은 연금이죠. 그래서 연이율 6%. 근데 너네는 좋은 줄 모를 거야. 아, 스님 300만 원 가지고 4식구가 6식구가 어떻게 살아요? 뭐 지금 너희가 학원 다니고 대학생 되고 뭐 이러면 300만 원 갖고 못 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100만 원으로 둘이 또는 한 사람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일단 우리가 최저임금 이렇게 정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방세까지 내는 거 해가지고 기초 뭐 그런 게 80만 원이라고 들었어. 그러면 한 사람당 80만 원이고 점점 조금씩 인원별로 그렇게 근데 그렇게 계산해서 4인 식구, 5인 식구는 한 80, 70, 60, 50 뭐 이렇게 돈이 점점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돈이 조금씩 적게 늘어나지만 300만 원을 아무튼 뭐 여러 명 살 수 있다. 10명도 살 수 있어요. 아껴 쓰면은. 아무튼 그런 연금이 있어. 아무튼 좋은 거라는 것만 알아도 돼요. 연이율이 6%.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구하시오. 하나만 선생님 더 얘기하자면 연금을 지금 붓는다고 치고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20년 동안 부으면 이제 매달 이제 20년 후에는 뭐 월급이 아니라 연금을 뭐 계속 300만 원씩 준다고 쳐봐. 그런다면은 불과 한 20년 전에는 물가가 훨씬 더 쌌단 말이야. 한 2배 올랐다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그 뒤에 뭐 10,000원이 5,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면 3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물가 상승은 생각 안 하고 일단 그렇게 돈 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에 좀 맹점이랄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란 걸 선생님은 좀 믿진 않아요. 내가 적금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게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좀 그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6% 이자인데 이걸 많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구하세요. 1.06의 10승은 1.79 만원 미만은 모두 버린대요. 사실 버리지 않고 10원 1원 단위로 다 그렇게 절사해서 줍니다. 1원 미만 금액을 없애서 뭐 0.1원 뭐 이런 거는 원 밑엔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더 주거나 아니면 아예 너도 받지 마 이러고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버린다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플러스 0.06의 10승은 뭐 저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겠죠. 그쵸? 1.79S 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10년 동안 적립했을 때 10년 뒤에 3,950만 원을 받게 된대요. 300만 원씩 자 매년 말에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매년이니까 매월은 어떻게 되겠어요? 25만 원씩 내는 거죠. 그쵸? 연금이 25만 원. 월급이 300만 원이면 연금에서 빼면은 뭐 275만 원을 내는 거. 뭐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까지는 20년, 15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물가가 그렇게 막 경기가 좋아지고 막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렇게 4년마다 주기로 온다고 얘기하니까 한 5년 연금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관심이 없어요. 연금을 믿지 않으니까요. 귀납적 정의 보겠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어요. 그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라는 말이 뭡니까? 자, 여기 선생님 이제 돌려볼게요. 귀납법. 아이고. 귀납법이 뭡니까? 개인의 특수한 사실이나 원래부터 포함되는 확정적인 명제를 내는 거. 귀납법.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러이러함으로 저러저러함으로. 자, 여기 좀 좋은 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런저런 사실이 있다. 그래서 쟤네는 도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귀납법이고요. 도용이라는 것은 저런저런 거다.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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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귀납법이 조금 더 논리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지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귀납법이라는 그 귀납이라는 말에 막 의미를 두지 말고요.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사실을 기초로 해서 수열에 대한 어떤 정의가 하나 내려진다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항의 값이 있고 두 항이 있고 셋째 항이 있고 아무튼 수열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항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계식이 이어져 있다.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개의 항으로 1, 3, 5, 7, 9, 11, 13 쭉쭉쭉쭉 가는데 얘는 홀수들의 모임이잖아. 근데 지금 요것만 딱 봐더라도 우리는 지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수열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식도 세울 수 있고 정의해 줄 수 있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네 이거. 밥이네 밥. 그치? 한번 봅시다. 진짜 밥인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공차가 나오고 뒤에 항에서 앞에 거를 나누면 공비가 나오고 그럼 등비 수열이다. 그럼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예, 뭐 요것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은 점화식. 불 붙이는 식이 아니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의 것에 2를 곱하면 양변에 있는 아이들 더한 것, 가운데 것에 제곱을 하면 양변에 있는 애들 더 곱한 것, 뭐 이런 거가 점화식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도 귀납적 정의고요. 여러 가지 수열이 여기서부터 봅시다. an 플러스 1은 an항 플러스 afn이라고 얘기할 때 fn에 대해서 뭐 구해라 막 이런 얘기도 있어. 뭘 자꾸 더하는 거야. 첫째 항에서 뭘 더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fn이라는 거는 공비일까 공차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 2, 3, n-1까지 차례로 다 대입한 다음에 다 더한대. 이 짓을 언제 하고 잡았어? 여기 막 100개 막 있으면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야. 문제 다 풀 때까지 뭐 시험장에서 나가지도 못하겠다. 근데 일단 몇 개 하다 보면 답이 나오니까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좀 놀라울 거예요. 이게 시그마가 왜 나옵니까? 교과서에 시그마가 지금 배운 적도 없는데 지금 수1 교과서인데 그죠? 예, 시그마 지금 배운 차례가 아니거든요. 수1에 지금 맨 마지막에 시그마가 등장해요. 저게 나왔다 이 얘기죠. 일단 뭐 눈여겨 봐두긴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거를 다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저거다. 피보나치 수열도 나왔는데 그래서 좀 짧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저거가 지금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곱하는 거예요. 아까는 더했지만 지금 곱하는 거예요. n-1까지. 그래서 지워질 거 지워지고. 선생님 지금 뭘 지운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가우스의 소거법이요. 얘하고 똑같으니까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거가 요거 이고 뒤에 남는 게 요거 이거 여기 끝까지 남는 게가 이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귀납적 정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공식이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워지고 요거 남았고 요거 다 곱하게 되는데 이렇게 곱하여지게 된 거가 등비 수열이다. 피보나치 수열은요 이렇게 달팽이 암모나이트 같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복리 같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같이 보도록 하고요. 수학적 귀납법, 여기 우리 지금 교재 몇 페이지냐? 304페이지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가 참 좋아서 여기 페이지가 아예 따로 나왔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그치?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런 게 있다고 쳐보자. 근데 저게 성립하는 거를 증명해 보자. 증명하는 게 과연 나올까? 수능에 증명하라는 게 뭐 이거 쭉 쓰라고 할까요? 안 하죠. 그런 게 없죠. 대신 네모칸 채우거나 보기 중에 골라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n이 1일 때 좌변 우변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무튼 말이 틀리거나 쓸데없는 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게 뭐 틀린 거 골라라는데 답인데, 옳은 걸 찾아내라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될 줄 모르니까 답을 못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좀 봅니다. 이렇게 1을 넘는 등식이 성립하고,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양변에 이거를 집어 넣으면 이라고 했어. 이걸 왜 집어넣는지 모르는 거지. 왜 집어넣는 걸까? 응? 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됐다. 뭔 기억이 성립한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선생님이랑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귀납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걸로 수열을 뭐 얘가 이제 이게 성립한다 하고 증명해 주는 거를 이렇게 풀어 줄 건데요. 그래서 일단 확인 체크하고 필수 예제 풀이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